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펄펄 솟아난다. 맛부터 영양까지 빈틈없는 일품 레시피의 주인공 요리연구가 정미경. 요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면 저는 순서에 맞는 요리 방식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재료 손질이라든지 아니면 썰기, 그 다음에 불요리의 순서만 잘 지켜주시고 미리 양념장만 계량을 해도 굉장히 요리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좀 지켜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맛보면 누구나 푹 빠져드는 레시피. 자꾸만 손이 가는 일품 요리를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차려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작을 신나게 상큼발랄 광희와 하루의 식단을 고민 없이 해결해 주시는 정미경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예요? 자, 오늘은 네? 전복밥과 또 이제 김치가 지겨울 때 네. 예,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들기름 김치볶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볶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뭔가 힘이 날 것 같은 전복밥. 그쵸? 네. 기대해 볼게요, 선생님. 네네. 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맛도 영양도 2배. 몸에 좋은 전복이 한가득 들어가 기력 회복에 제격인 전복밥과 고소한 들기름으로 잘 익은 김치를 달달 볶아 밥도둑이 따로 없는 들기름 김치볶음. 재료 살펴볼까요? 전복밥 재료는 전복, 참기름, 불린 쌀, 물. 양념장 재료는 간장, 통깨, 참기름, 고춧가루,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들기름 김치볶음 재료는 김치, 두부, 대파, 깻잎, 들기름, 김치국물, 고추장, 올리고당, 통깨, 후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전복밥과 들기름 김치볶음. 재료 준비 끝! 자, 전복밥을 하려면 선생님, 전복이 필요하고 또 전복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전복 손질은? 그러니까 전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얇은 쪽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뭐 칫솔이라든지 네. 부엌에서 사용하는 소를 이용을 해서 깨끗이 먼저 씻어주고 네. 그리고 요 얇은 껍질이 있는 쪽 밑에 숟가락을 넣고 네. 안쪽을 이렇게 한번 훑어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폐주처럼 네. 얘가 이제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떼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몸통을 떼주는 거죠. 네. 자, 네. 떼줘요. 네. 아이고, 요 살도 사실은 가능하면 껍질 네? 쪽으로 많이 닿아서 네. 가능하면 이제 그 부분이 붙어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러지 말라고 제가 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운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내장이 붙어 있거든요. 네. 요 내장도 이렇게 떼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요 네. 내장도 같이 전복밥에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따로 두시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쪽에 보면, 그러니까 껍질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껍질에 날카로운 쪽하고 닿아 있었던 쪽 끝에 네. 보면은 여기 입이 있어요. 입이요? 네. 여기다. 요 부분이 예, 좀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칼로 이렇게 살짝 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예. 뭐 드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껄끄럽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요 입부분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요걸 제거를 해주시면 되죠. 제거했고요. 네. 그러면 요 나머지 부분은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살 부분은 이렇게 그냥 납작하게 썰어주시고. 살 부분을요. 네. 전복. 좀 두껍게 썰었죠,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근데 내장은 그러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저는 깔끔하게 내장을 발랐어요. 이쪽에 붙어 있나 봐요. 이쪽을 제가 같이 떼도록 할게요. 여기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장 부분은 칼로 잘게 다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질겨요. 예? 그래서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조금 자르듯이 해서 다져주세요.
이 내장도 오늘 쓰나요? 네, 오늘 전복밥에 같이 넣을 거예요. 오. 자, 저쪽에 제가 좀 네.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건 내장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장은 여기 같이 섞어주시고. 오, 이게 무슨 맛이 날까요? 요즘 워낙 이제 양식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전복이 생각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손질이 되면 이제 쌀만 있으면 밥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밥을 지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해요? 네. 세상에. 이렇게 하면 맨날 전복밥 먹지 왜? 그러니까요. 요즘은 굉장히 전복이 네. 싸니까 뭐 10,000원어치만 사도 가족들 같이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이 전복 내장 자체는 그래서 신선해야지 사실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복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 아니면 어쨌든 선도가 좋은 거여야지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먼저 밥을 지을 냄비에다가 오늘은 여기 이제 돌솥. 그 돌솥을 사용해 보려고요. 그래서 참기름을 먼저 넣어주시고. 사실 전복죽 이런 거 먹어봤어도 네. 전복밥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따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에 요 내장만 먼저 넣고 볶아줄 거예요. 미리요? 네. 볶아준 이유는 뭐예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잡내 제거. 네, 그래서 먼저 골고루 섞으면서 한번 냄새를 잡아주면 지금 이제 익으면서 냄새가 전부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네, 맛있는 맛만 그러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고소한 향이 더 강해졌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네? 이제 내장이 볶아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죠. 근데 무슨 소스 같아요, 소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내장을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은 내장만 가지고 끓여도 맛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오늘은 지금 밥을 제가 하는 거지만 죽을 끓이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내장을 같이 볶아서 혹시 날 수 있는 좋지 않은 냄새는 날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쌀이랑 같이 볶아서 이제 만들게 되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진하면서 맛있거든요. 확실히 내장을 넣고 안 넣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 옛날에 전복죽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아, 그래요? 한참 이거 이제 붓기 뺄 때 많이 먹었는데 그때 네. 엄마가 내장을 한번 넣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매번 넣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사실 일부러도 네. 더 챙기죠. 자, 여기에 쌀을 넣고. 쌀을 먼저 넣고 네. 이거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쌀을 넣는 거죠? 쌀을 불린 거예요. 네. 여름철에는 한 30분, 겨울이면 1시간 정도 불리면 충분히 쌀이 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 오. 하루 왜 네. 밥을 하지 않고 볶는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주게 되면은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쌀알 자체가 약간 좀 또랑또랑한 어차피 전복밥이 만들어지면 양념장하고 비벼 먹게 되니까 네. 여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볶은 다음에 나머지 물을 부어서 밥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밥 색깔이 약간 네. 녹색을 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장 빛깔 때문에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적합한 양의 물을 넣어주신 다음에는 뚜껑을 닫아주시고 전복은 바로 안 나요, 선생님? 전복은 처음부터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약간 좀 질겨질 수 있어요. 너무 오래 하면? 네, 그래서 도중에 어느 정도 끓고 난 다음에 약불로 줄이기 직전에 네. 제가 넣도록 할 거고 불은 돌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간불 정도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센 불로 하게 되면 얘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예? 나중에는 불을 줄여도 계속해서 이제 센 불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중간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김치볶음 재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